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찬란한 역사와 함께 해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와 맞서 싸웠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들과 함께 전장을 누볐으며 일제강점기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그 순수한 혈통을 지켜온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명견들이 있지만 진돗개만큼 뛰어난 지능과 충성심을 가진 견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동물행동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진돗개의 지능지수는 세계 상위 1%에 속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학습 능력, 상황 판단력,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읽어내는 탁월한 능력까지 진돗개는 그야말로 완벽한 반려견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돗개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명견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권위 있는 도그쇼에서는 진돗개의 우아한 체형과 고귀한 기질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의 경찰견 훈련소에서는 진돗개의 뛰어난 집중력과 판단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왕실에서도 진돗개의 품격 있는 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진돗개의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최근 시애틀의 작은 동네에서 벌어졌습니다. 산책을 하던 한 여성의 진돗개가 갑자기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체구가 훨씬 큰 로트와일러와 맹렬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여성의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에 사는 소피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우리 루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도 제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루나를 보고 있노라면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해요. 2021년 겨울, 시애틀은 유난히 추웠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거리는 한산했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속 공허함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답니다. 결혼 5년 차였던 저와 남편 마이클은 얼마 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가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면서 왜 하필 나일까? 하는 생각을 했죠. 마이클은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위로해줬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동네 반려동물 용품점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창문에 붙어있는 포스터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해외 입양 캠페인 한국의 진돗개를 만나보세요라는 문구였죠. 진돗개에 대해 알아볼수록 더욱 매료되었어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명견이더라고요. 한국의 전통 사냥견으로 시작해서 충직한 가정견으로 사랑받아온 견종이라고 해요. 특히 진돗개의 뛰어난 특징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우선 놀라울 정도의 충성심이에요. 한번 주인을 받아들이면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지킨다고 해요. 게다가 영리함은 말할 것도 없죠. IQ가 가장 높은 개 품종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또 진돗개는 독특한 성격을 가졌다고 해요.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고 경계심이 있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끝없는 애정을 보여준대요. 특히 아이들에게 무척 다정하고 보호 본능이 강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건강면에서도 장점이 많았어요. 진돗개는 체질이 튼튼해서 질병에 강하고 특별한 병력도 거의 없다고 해요. 털 관리도 어렵지 않고 비교적 건강한 식성을 가져서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도 좋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든 건 진돗개의 균형 잡힌 성격이었어요. 집에서는 얌전하고 조용한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용맹하게 가족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치 평화로운 시기의 무사처럼 필요할 때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매력적인 특징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진돗개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완벽한 반려견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바로 다음 날 한국의 보호소와 연락을 시작했죠. 보호소 직원분이 보내주신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면서 진돗개들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루나를 만났어요. 다른 진돗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안 루나는 조용히 앉아서 화상통화 화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똘망똘망한 눈빛에서 진돗개 특유의 영리함이 느껴졌죠. 보호소 직원분 말씀으로는 루나가 특히 사람을 잘 이해하는 아이라고 하셨어요.
입양 절차는 3개월이나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루나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진돗개의 특성에 맞춰 운동할 수 있는 마당도 준비하고 한국어로 기본 명령어도 배웠죠. 보호소에서 알려준 대로 진돗개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미리 준비했어요. 드디어 루나가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은 제가 본 그 어떤 동물보다도 영리해 보였어요. 낯선 환경임에도 전혀 겁먹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인을 만난 것처럼 저를 반겼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왔다는 걸요. 처음 루나를 집에 데려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는데 루나는 마치 이곳이 원래 자신의 집이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낯선 환경에 긴장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였죠. 첫날부터 루나는 저희를 놀라게 했어요. 보호소에서 알려준 대로 루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주려고 했는데 루나는 집 안 구석구석을 차분하게 살펴보더니 저희 부부의 일과에 맞춰 자연스럽게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루나의 영리함이었어요. 화장실 교육은 단 하루 만에 끝났고 기본적인 명령어도 금방 익혔죠. 한국어로 앉아 기다려를 배운 루나는 나중에는 영어로 된 명령어도 자연스럽게 알아들었어요. 마이클은 농담처럼 루나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라고 말하곤 했죠. 루나의 생활 패턴도 놀라웠어요. 아침이면 저희보다 먼저 일어나 현관에 앉아 신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고 저녁이면 마이클의 퇴근 시간에 맞춰 창가에서 기다리곤 했어요.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 감각을 보여줬죠. 특히 진돗개의 뛰어난 학습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놀랐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는데 루나가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체온을 확인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진돗개는 주인의 건강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가끔은 루나의 행동이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마이클과 제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루나가 다가와서 저희 손에 얼굴을 비비며 위로하는 것 같았거든요. 또 제가 요리할 때면 주방 한켠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다가 제가 뭔가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재빨리 주워다 주기도 했죠. 한 번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마이클이 출장을 가게 되어서 이틀 동안 집을 비웠는데 루나가 마이클의 슬리퍼를 물고 와서 제 옆에 놓아두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님은 곧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웃들도 루나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우리 옆집 제시카는 원래 큰 개를 무서워했는데 루나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반해서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할 때 인사를 나눌 정도가 됐어요. 길 건너 사는 노부부는 루나를 보면 항상 우리 동네의 작은 숙녀라고 부르시며 좋아하셨죠.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가 인상적이었어요. 진돗개가 원래 아이들에게 다정하다고는 들었지만 루나는 그 이상이었어요. 길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고 아이들의 키에 맞춰 앉아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죠. 덕분에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루나는 인기 스타가 됐어요. 하지만 루나가 언제나 순한 양만은 아니었어요. 어느 늦은 밤의 일이었는데 그날따라 마이클이 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루나를 제 방에서 재우고 있었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루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평소라면 한밤중에 일어나도 느긋하게 기지개를 켜던 아이가 그날은 달랐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루나야, 괜찮아. 하고 달래려 했는데 루나는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듯 점점 더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그때였어요. 아래층 마당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가 우리 집 담을 넘어오는 소리였죠. 창문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폰을 찾으려 했는데 루나가 먼저 행동했어요. 그때의 루나는 제가 알던 루나가 아니었어요. 평소에 온순하고 우아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사자처럼 위험 있는 자세로 창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짖음을 내뱉었죠.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창밖의 침입자도 루나의 기세에 깜짝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침입자가 도망가지 않고 잠시 망설이는 듯하자 루나는 아래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번개같이 달려갔어요. 저도 놀라서 뒤따라갔는데 이미 루나는 마당으로 통하는 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위험 있던지. 진돗개의 사냥개 본능이 깨어난 걸까요? 평소에 우아한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들판을 달리는 늑대처럼 날렵하고 강인해 보였어요. 침입자는 루나의 기세에 질려버렸는지 허둥지둥 왔던 길로 담을 넘어 달아났어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침입자의 흔적만 남아 있었죠. 경찰관들도 이런 용감한 개는 처음 봤다며 루나를 칭찬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진돗개의 충성심이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루나는 정말 똑똑했어요. 평소에는 얌전하고 우아한 숙녀였지만 위험한 순간에는 가족을 지키는 용맹한 수호자로 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날 밤 루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용감하게 나섰던 모습이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조상의 피를 통해 이어받은 진돗개의 본능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루나는 우리 가족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침 산책은 하루의 활력이 되었고 저녁이면 셋이서 뒷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특히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가서 프리스비를 던지며 놀았는데 루나의 민첩한 몸놀림은 늘 구경꾼들의 탄성을 자아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새 루나 없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불임 판정을 받고 힘들어했던 그때의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루나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우리 가족의 든든한 구성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루나와 함께하는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이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산책은 동네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 있었죠. 진돗개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당당한 모습을 보기 위해 일부러 발걸음을 멈추는 이웃들도 있었어요.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루나가 스타였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루나와 함께 노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 중에서도 10살 배기 에밀리는 루나의 특별한 친구였어요. 에밀리는 자신이 직접 만든 장난감을 루나에게 가져다 주곤 했는데 루나는 그 장난감들을 아주 소중히 다뤘어요. 다른 장난감은 잘 물어뜯어도 에밀리가 준 것들은 절대 망가뜨리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빅터라는 남자가 이사 오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빅터는 투견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는 거대한 로트와일러를 키우고 있었는데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빅터의 일상은 마치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 취미인 것처럼 보였어요. 아침 산책 시간이면 일부러 작은 개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자신의 로트와일러를 충동질했어요. 어이, 타이슨. 저기 먹잇감이 보이지? 라며 작은 개들을 가리키곤 했죠. 겁에 질린 개들의 주인들이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걸 보며 빅터는 은근히 미소를 지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빅터가 의도적으로 개들의 싸움을 유도한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옆 동네에서 온 비글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빅터는 일부러 로트와일러의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비글 쪽으로 걸어갔다가 마치 실수로 놓친 것처럼 목줄을 놓아버렸어요. 로트와일러가 비글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비글은 큰 상처를 입었죠. 빅터는 그저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에밀리의 자전거 사건도 사실은 더 악질적이었어요. 그날 빅터는 에밀리가 늘 다니는 시간에 일부러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에밀리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걸 보자 빅터는 로트와일러를 일부러 흥분시켰어요. 저기 봐, 타이슨. 자전거 탄 토끼가 있네. 라고 말하면서요. 결국 로트와일러는 자전거를 향해 달려들었고 놀란 에밀리는 자전거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더 심각했던 건 그 후의 일이에요. 빅터는 에밀리의 부모님께 사과는커녕 오히려 애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다는 걸 배워야죠. 라며 비아냥거렸어요. 에밀리는 그 후로 악몽에 시달렸고 한동안 밖에 나오는 것조차 무서워했죠. 노인들도 빅터의 표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는 존슨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빅터는 일부러 로트와일러를 할아버지 가까이 데리고 가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게 했어요. 걔는 원래 약한 상대를 공격하고 싶어하는 법이죠. 라며 비웃듯 말하곤 했죠. 이웃들은 빅터를 경찰에 신고하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빅터는 교묘하게 피해갔죠. 항상 목줄은 채워두었고 실제로 물리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신고를 해도 오해입니다. 제게는 그저 놀고 싶어 한 것뿐이에요. 라며 발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루나는 변함없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에밀리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어요. 마치 우리 동네의 작은 수호신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마이클이 야근이라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저는 루나와 함께 집 앞에서 마이클을 기다리고 있었죠.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라 해가 일찍 져서 거리는 이미 어둑어둑했어요. 멀리서 마이클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오고 있었죠. 평소처럼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루나의 귀가 쫑긋 섰어요. 저도 모르게 루나의 시선을 따라가 봤는데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빅터와 그의 로트와일러가 골목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마이클이 오고 있는 방향에서요. 빅터는 마이클을 보자마자 그 특유의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로트와일러의 목줄을 느슨하게 잡았죠. 저는 급하게 소리쳤어요. 마이클, 조심해요. 하지만 이어폰 때문이었을까요? 마이클은 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루나도 함께 지저댔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폰만 보며 걸어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빅터가 일부러 놓친 것처럼 로트와일러의 목줄을 놓아버렸어요. 거대한 로트와일러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클을 향해 돌진했어요. 어머나 하는 제 비명과 함께 마이클이 뒤를 돌아봤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마이클은 놀란 나머지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고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로트와일러는 으르렁거리며 마이클에게 달려들었고 빅터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가만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루나가 제 손에서 목줄을 빼내더니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마이클 쪽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루나야 하고 외쳤지만 루나는 이미 로트와일러와 마이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선 뒤였어요. 그 순간에 루나는 제가 알던 루나가 아니었어요. 평소에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정한 한국의 사냥개로 변신한 것 같았어요. 목덜미에 털이 곤두서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으며 온몸에서 위험이 느껴졌죠. 로트와일러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마도 평소 약한 모습만 보여주던 개들과는 전혀 다른 루나의 기세에 당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죠. 빅터는 여전히 즐기듯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루나는 로트와일러와 눈을 마주친 채 천천히 마이클 앞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방어 자세였죠. 자신보다 훨씬 큰 로트와일러 앞에서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으르렁거리며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였죠. 빅터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이봐요, 당신 네 강아지가 우리 타이슨을 화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로트와일러가 루나를 향해 달려들었는데 루나는 마치 물 위를 걷듯 가볍게 피하더니 순식간에 로트와일러의 옆구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진돗개 특유의 민첩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이런 상황이 두어 번 더 반복되자 로트와일러는 점점 지쳐가는 듯 했어요. 반면 루나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이 마이클을 보호하고 있었죠. 결국 로트와일러는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빅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로트와일러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런 망할. 하며 로트와일러를 부르는 빅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빅터의 악랄한 행동들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의 루나였어요.
체구는 작지만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낸 용감한 우리의 수호천사였죠. 그날의 사건은 우리 동네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경찰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동안 빅터의 피해를 입었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의 부모님도 용기를 내어 자전거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존슨 할아버지도 그동안의 괴롭힘에 대해 증언해 주셨죠. 하지만 사건의 진짜 결말은 며칠 뒤에 찾아왔어요. 에밀리가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기로 한 날이었죠. 루나와 저는 에밀리의 자전거 연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루나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씩 용기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빅터의 로트와일러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목줄이 풀려 있었죠. 빅터는 평소처럼 비웃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머, 우리 타이슨이 또 실수로 풀렸네요. 이번에는 자전거 탄 꼬마가 있네. 에밀리는 겁에 질려 자전거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루나가 움직였죠.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어요. 루나는 공격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신 확고한 걸음으로 에밀리 앞에 섰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루나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이 지켜온 영토를 수호하는 전사 같았죠. 진돗개의 피가 루나의 몸속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체구는 작았지만 그 기계만큼은 어떤 개보다도 강했죠. 로트와일러는 루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루나는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날렵하게 움직이면서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피했죠. 진돗개 특유의 민첩성과 지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진돗개는 조선시대부터 호랑이 사냥에도 참여했던 용맹한 견종이라고 해요. 그런 자부심과 용기가 루나의 DNA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나 봐요. 놀라운 건 루나의 전술이었어요. 단순히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로트와일러를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마치 조선시대 장수들의 게릴라 전술처럼 큰 덩치의 로트와일러를 교묘하게 유인하고 지치게 만들었어요. 서양의 대형견들이 힘으로 승부한다면 진돗개는 지혜와 전술로 승부하는 거죠. 그날의 싸움을 본 이웃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특히 우리 동네에 사는 퇴역 군인 스미스 씨는 30년간 군견들을 훈련시켜봤지만 이렇게 영리하고 용감한 개는 처음 봤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심지어 동물 행동 전문가인 톰슨 박사는 루나의 행동을 연구하고 싶다며 찾아오기도 했죠. 더 놀라운 건 그 후의 변화였어요. 루나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지역 신문에서는 한국의 명견, 시애틀의 영웅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루나의 이야기를 실었고 심지어 지역 TV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민족과 함께해온 충직한 견종이라는 사실, 일제강점기에도 그 혈통이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1000년 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귀중한 견종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감탄했죠. 이웃들은 이제 루나를 코리안 프린세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아한 외모에 용감한 정신을 지닌 진정한 한국의 명견이라는 뜻이죠. 심지어 우리 지역 동물보호소에서는 한국의 유기견 보호소와 협력하여 진돗개 입양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동네는 많이 달라졌어요. 빅터는 결국 이사를 가기로 했다더군요. 경찰 조사와 이웃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나 봐요. 에밀리는 다시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도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죠. 특히 루나의 이야기는 동네의 전설이 되었어요. 작지만 용감한 진돗개가 어떻게 이웃들을 지켜냈는지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심지어 근처 동네 사람들도 루나를 보기 위해 일부러 우리 동네 공원에 찾아올 정도였어요. 루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아하고 조용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죠. 그 조용한 겉모습 아래 얼마나 용감한 영혼이 살고 있는지를요. 진돗개의 자부심과 충성심이 루나를 통해 완벽하게 증명된 거예요. 가끔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루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루나가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닐까 하고요. 불임 판정을 받고 좌절했던 그때 루나는 우리 가족이 되어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영웅은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루나처럼 마음의 크기로 결정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작은 영웅 루나 덕분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루나가 저의 곁에서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천마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이 작은 생명 안에 담겨 있구나 하고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